코뿔소 사이버 아카데미 오신 거 환영합니다. 건강학 개론 1강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내 몸의 방어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사람이 모르는 건 바로 이렇게 모르는 건 무지죠. 무지는 바로 두려움이랑 연관이 돼요. 옛날에 막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애가 아프면 부적 쓰고 귀신 씌었다고 한 것처럼요.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모르면 두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어떻게 예를 들면 대처할 방법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막 창궐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해한다고 하면 두려움도 좀 가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처될지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20세기는 세균의 시대라고 했어요. 세균의 시대. 그래서 그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막 그 전염병 막 이런 것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환경이 더 더럽고 그리고 이제 몸도 쇠약해서 영양이 부족했죠. 그래서 면역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런 세균이 창궐했었어요. 근데 이 세균을 해결했던 게 뭐예요? 자, 이 세균은 세포벽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포벽의 활성을 억제하는 거, 이 세포벽의 효소를 억제하는 걸 항생제라고 해요, 항생제.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 항생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세균은 어느 정도 정복이 됐죠. 이렇게. 근데 21세기는 하여튼 20년, 3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바이러스의 시대라고. 이렇게. 그래서 바이러스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세포벽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항생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염성은 강한데 번식 능력은 스스로가 없어요.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이렇게 나눠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 대상포진이 바이러스예요. 자, 21세기를 왜 바이러스의 시대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대상포진, 얘는 수두 바이러스죠. 자, 그 다음에 뇌염, 신종, 플루, 메르스, 코로나 19, 그 다음에 에이즈, 그 다음에 감기, 그 다음에 조류독감, 구제염. 요즘 막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이죠. 이게 모두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그래서 자, 바이러스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번식을 못해요, 스스로. 스스로 번식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조직에 스며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같이 복제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다. 그러면 수두바이러스가 신경계에서 스며들어가서 그 조직을 파괴해 나가요. 뇌염은요, 뇌. 그 다음에 에이즈는요, 면역계. 감기는요, 감기 바이러스라는 게 있죠. 얘도 들어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는 뭐 호흡기 계통도 있고, 그 다음에 조류독감은 동물들이죠. 자, 신종플루하고 메르스하고 코로나19를 같이 놨죠. 얘네들은 폐예요, 폐. 호흡기라는 거예요, 호흡기. 그래서 이 신종플루 메르스가 코로나예요, 다. 코로나에 얘네들 다 변종들인 거예요. 같은 계열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가장 문제가 되느냐? 자, 가장 치사율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염성 때문에 그래요. 전염성. 자, 신경계나 뇌나 간염, 간이죠. 이런 것들은요, 거의 전염이 안 돼요, 서로.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성관계 같이 한 정도로도 전염이 잘 안 돼요. 수혈 같은 거로 다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이 호흡기 계통은요, 비말이라든지, 침을 튄다든지 호흡으로도 그냥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된 사람이 많으니까 퍼센트가 작아도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코로나 계열이. 그래서 앞으로도 바이러스들은 코로나 계열들이 위협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면 막 백신도 만들어지고 치료제도 만들어질 것 같죠. 자, 한번 보세요. 조류독감이나 구제염을 보시면 알아요. 자, 구제염이 걸린 돼지나 조류독감이 걸린 닭은 어떻게 해요? 모두 살처분해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살처분한다. 왜 그럴까요? 방법이 없어서요.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딱
금띠 두르고요. 금하게 해놓고요. 여기 못 들어가게 해요. 사람들 왔다 갔다 못하게 한다고요. 다 죽을 때까지 막아놓는다고요. 살처분처럼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질환은 여태까지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 다 살처분해버리죠. 근데 사람은 살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감기라는 영화에 보면은 진짜 이게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요. 거기 폭격해갖고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렇게 걸리고 2차 세계대전보다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이럴 때 살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찾으려고 했던 게 백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떤 방어 기전이 있는가? 그럼 우리는 이번 코로나나 이 바이러스에 다 죽을 거냐?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은요, 어마어마한 방어 기전을 갖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자, 비말이든 어떤 거든. 그러면 일단 점막 있죠? 이렇게 점막에서 1차 방어선을 쳤어요. 잘 못 들어오게. 그리고 나서 딱 막은 상태에서 자, 1차 방어. 1차 방어선이 뭐냐? 배식세포라고 하는 마이크로 퍼질, 그 다음에 NK, 내추럴 킬러 세포가 딱 막아요. 1차로. 그래서 딱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막아요. 어떻게 막을까요? 자, 얘네들은 내 몸에 60조의 세포는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 내 몸의 모든 세포는 같은 모양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DNA가 들어왔죠. 그럼 얘는 바로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다른 DNA가 들어오면 걔를 바로 공격한다. 마이크로포즈하고 NK세포가. 그래서 이걸 일단 끝내요. 그런데 얘를 뚫고 들어왔어. 이 경계망을 뚫고 들어왔어. 바이러스가. 그러면 세포에 이제 스며들어가요. 세포에 이걸 숙주라고 하죠. 숙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코로나는 어디? 폐, 기관지. 그러니까 호흡기 계통의 숙주의 세포에 스며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형태의 세포에 이렇게 스며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포가 AGG 형태였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AGC 이런 형태의 바이러스가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AGG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AGG야 되는데 AGC라고 하는 요 바이러스로 여기 스며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복제를 해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기를 잘라버려요. 이렇게. 얘를 공격해서 이렇게 잘라버린다고요. 이걸 T세포라고 해요. 얘는 아까 자리 못 잡았을 때 대식세포나 NK세포가 공격했다고 하면 얘는 자리 잡고 이제 번식해 나갈 때 그 조직을 동시에 공격해버리는 게 T세포예요. 그럼 이 T세포가 활성화돼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면역의 폭풍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 예를 들면 얘를 너무 많이 공격해서 이 조직이 파괴돼 버리는 형태가 그 형태예요. 그래서 얘가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헬퍼 T세포라고 하는 곳에 정보를 줘요. 요번 들어온 바이러스는 이런 형태네? 이런 형태네? 이렇게 정보를 줘요. 그러면 얘가 B세포가 요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요. 이런 형태의 항체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인자가 기억해서 종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뚫고 들어왔을 때 여기 조직하면 얘를 공격하면서 정보를 줘가지고 여기서 만드는 얘를 뭐라고 할까요? 항체라고 하는 거예요. 항체. 자, 이 항원이 들어왔을 때 끝나는 거 뭐야? 이 항체가 만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7일 정도 걸리죠. 우리 몸은 7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항원, 항체 반응, 백신을 만들겠다, 이거 인지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돈, 수십조 원을 써가지고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10년.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돼서 한번 감염이 됐다가 항체를 만든 사람들은 이제 이번 코로나는 그분들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방역이었죠. 방역. 이렇게 치안으로 보시면 돼요. 치안. 경찰이 잘 해가지고 도둑놈들이 많이 없어졌어.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방역을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서로 만나지 마세요. 마스크 쓰세요. 비말 안 튀기게 하세요. 이렇게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만났으면 이건 면역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면역에 포커스 맞추고 있어야 되는 집단속. 치안이었다 얘는 문단속이죠. 문단속. 문단속을 잘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꾸 백신이 나오면 다 끝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보세요. 이런 형태의 바이러스라고 해볼게요. 그럼 백신은 어떡하냐? 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요 모양을 인지를 시켜요. 인지. 요런 형태의 바이러스구나 하고 인지를 시켜요. 그리고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깡패나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저거 강도구나 하는 인지를 했어. 근데 제압할 수가 없어. 그러면 못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지는 시켰어. 그래서 백신을 다 맞아갖고 인지를 시켰어. 이런 놈 들어오면 조심하세요 하고 인지는 시켰어. 아니 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제압 능력이 떨어졌어요. 저 강도구나. 근데 나한테 칼에 찔려서 죽어요. 알고 당하는 거야. 알고. 이렇게 해서 이 면역이 떨어져 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백신이 들어와 버리면 이 방역을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뭘로 가요? 집단 면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다 감염시킨 거니까. 다 감염된 형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더 이상 방역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단 면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백신이요. 가장 많이 받으면 10만 명이래요.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죠.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되니까 10만 명씩 접종을 받잖아요. 우리 인구들이 다 맞으려면 1년 걸려요. 응? 보세요. 한 달에 300만 명 맞아요. 얘가 1년 걸려야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맞는 거예요. 내년 1년은요 계속해서 백신 맞으면서 끝나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이 백신 만드는데 10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1년을 단축시켜서 만들고 있죠. 돌연변이는요, 벌써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벌써 변이가 일어났죠. 아까 말씀드렸죠? 신종플루나 메르스나 코로나는 다 변이 형태라고.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갔다 나오면 변이가 일어나요. 또 일어나죠? 또 만들어야 돼, 이걸. 그래서 21세기를 바이러스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가? 면역비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으로는. 그래서 아까 했던 T인파고, T세포라고 하는 것들을 활성화하고, 우리 면역계를 튼튼하게 하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 과정에서 자세히 다룰 건데, 하여튼 이 코로나와 함께, 바이러스와 함께 이제 21세기는 펼쳐질 거고, 우리의 면역을 튼튼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건강하게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